모두 안녕. 페레로 로셔 초콜릿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만들어 보기로 했지만 크기는 엄청날 거예요. 먼저 안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죠. 겉에는 견과류가 들어간 초콜릿이 있고, 그런 다음 바삭한 층 초콜릿 페이스트와 헤이즐넛. 알겠어요. 먼저 필요한 것들을 구매해볼까요? 밀크 초콜릿, 많은 설탕, 코코아 가루 2상자, 버터 2상자, 각각 5kg. 이마트에는 더 이상 살 게 없네요. 계산대로 가요. 영수증은 $190가 나왔어요. 또 주문으로 뻥튀기 한 봉지, 땅콩 10kg, 헤이즐넛 한 봉지를 샀어요. 주문 비용은 $136가 들었네요. 이 커다란 철 솥을 틀로 사용하기로 했어요. 편의를 위해 패스너를 구부리고 핸들을 제거해야 해요. 솥을 뒤집어 비닐랩으로 감싸주세요. 바삭한 층을 만들기 위해 뻥튀기를 쓸 거예요. 최대한 바삭하게 접착해서 카라멜을 만들어 볼게요. 옥수수 시럽 반 캔을 냄비에 넣어요. 설탕 6kg. 냄비를 렌즈 위에 올려요. 반드시 온도계를 사용하세요. 온도가 146도에 도달했네요. 뻥튀기를 붓고 카라멜과 섞어주세요. 그대로 틀 위에 붓고 솥 전체를 덮으려고 하지만 모든 게 잘못됐어요. 캐러멜은 매우 빨리 식고 부서지고 모양이 전혀 유지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솥을 정상적인 모양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죠. 모든 것을 다시 해보기로 했어요. 아크릴 방구를 주문했어요. 포장을 뜯어서 꺼내요. 제 생각에 이것은 완벽해요. 틀에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려면 기름 스프레이를 틀 내벽에 뿌려요. 이번에는 마시멜로를 사용해서 뻥튀기 쌀을 붙일 거예요. 그릇에 마시멜로 2팩을 넣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요. 잘 녹았어요. 결과는 끈적끈적한 크림이 됐어요. 그 위에 뻥튀기 쌀을 부어요. 모든 것을 주걱으로 섞어주세요. 점성이 있는 덩어리가 됐네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마시멜로가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려면 장갑에 오일을 뿌려요. 마시멜로를 방구에 넣고 모양에 따라 펴발라요.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요. 내벽을 완전히 덮을 때까지요. 다 됐네요. 다음 단계는 내부의 초콜릿 페이스트예요. 버터 2상자를 꺼내서 두 덩어리를 냄비에 넣어요. 렌즈 위에 올려 녹여요. 다 됐어요. 연유가 많이 필요해요. 이전 영상에 썼던 연유를 갖고 왔어요. 땅콩과 코코아가 필요해요. 블렌더 보울을 저울 위에 놓아요. 땅콩 300g을 넣어요. 코코아 2테이블스푼, 연유캔 2개를 까요. 부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터 200g. 뚜껑을 닫아요. 콤바인에 설치하고 갈아주세요. 모두 균질한 덩어리로 갈아주세요. 이 페이스트의 농도는 누텔라처럼 꽤 촘촘하네요. 주걱을 사용해서 페이스트를 방구로 옮겨요.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주세요.
6시간이 지났을 때 연유, 버터, 견과류가 거의 사라졌어요. 그런데 틀이 절반도 채 안 채워졌어요. 이 모든 자재를 다시 구매해야 했어요. 계속해서 파스타를 만들어보죠. 이제 틀이 거의 다 채워졌어요. 8시간이 더 걸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페이스트 층이 완성! 다음 층은 너트 자체예요. 거대한 헤이즐넛 반쪽을 만들어야 해요. 이 너트를 많이 사용할 거예요. 아직 헤이즐넛은 날 것이고 향이 전혀 없어요. 향을 내려면 베이킹 시트 2개에 붓고 오븐에 밀어 넣으세요. 20분 동안 구우면 자체 향이 생길 거예요. 견과류를 하나로 묶기 위해 캐러멜을 요리할 거예요. 구성은 똑같아요. 옥수수 시럽, 설탕 1봉지, 물, 렌즈 위에 올려놓고 반드시 온도계를 사용하세요. 145도에 도달하면 구운 견과류를 꺼내 냄비에 부어요. 카라멜과 잘 섞어주세요. 반구 모양의 그릇에 담아요. 끝! 캐러멜이 굳으면 그릇을 벗겨요. 양피지를 찢어주세요. 거대한 너트의 완벽한 절반이네요. 정확히 2개. 초콜릿 페이스트 중앙에 너트를 넣어주세요. 페이스트 층이 같은 높이가 되도록 주걱으로 페이스트를 펴주세요. 지금 초콜릿은 매우 부드러워서 틀에서 꺼내면 쉽게 부서질 거예요. 틀들을 냉동실에 넣을 거예요. 거기에서 식으며 굳을 거예요. 초콜릿은 이틀 후에야 완전히 식었어요. 꺼내기 전에 많은 준비를 해야 해요. 먼저 포장지. 이 금색 포장지를 샀어요. 오리지널처럼 손으로 구겨주세요. 그런 다음 다시 곧게 펴주세요. 양면 테이프로 이런 금색 포장지를 연결해주세요. 총 6장이 있어요. 그것들을 하나로 거대하게 만들어요. 완성! 두 번째 단계, 겉표면을 위해서는 너트를 갈아줘야 돼요. 간단해요.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세요. 중간 크기가 될 때까지요. 다른 그릇에 부어요. 세 번째 준비 단계, 초콜릿 바를 가져다가 까서 깨트려주세요. 초콜릿으로 그릇 전체를 채워요. 중탕식으로 녹여요. 양이 줄어드네요. 좀 더 녹여요. 끝! 핫초콜릿 한 그릇이네요. 마지막으로 반쪽 2개를 서로 붙일 수 있도록 초콜릿 페이스트를 조금 더 만들어요. 남은 것은 비닐랩으로 테이블을 잘 감싸는 것 뿐이네요. 마지막으로 냉동시킨 반구를 가져와요. 튀어나온 뻥튀기를 제거해주세요. 틀을 뒤집어요. 반은 됐고 이제 다른 반쪽이요. 하느님께 감사하게도 모든 일이 잘 진행되었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위에 초콜릿 한 층을 발라줘요. 가장 쉬운 방법은 국자에서 초콜릿을 직접 붓고 주걱으로 바르는 거예요.
이제 으깬 견과류를 초콜릿 전체에 달라붙게 위에 뿌려주세요. 그 위에 또 초콜릿층을 발라요. 직접 주걱으로 견과류와 섞어 원본처럼 보이도록 해주세요. 다 됐어요. 완벽해요. 나머지 절반도 똑같이 반복해주세요. 초콜릿이 굳자마자 비닐랩을 자르고 절반을 보드 위에 뒤집어 놔요. 랩을 벗겨요. 초콜릿 페이스트를 발라서 서로 붙여주세요. 두 번째 방구를 위로 올렸어요. 거의 완성이에요. 오리지널 작은 버전과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포장해보죠. 호일이 아니라 종이라서 그런지 매끄럽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스티커예요. 마침내 4일간의 노력 끝에 100kg에 달하는 거대한 페레로 로셔 초콜릿이 완성! 아주 잘 만든 것 같아요. 들어간 비용을 계산해봤어요. 모든 추가 구매를 고려하면 약 $940가 나왔어요. 한 조각을 잘라보죠. 모두 안녕. 많은 분들이 이 스니커즈 아이스크림을 드셔보셨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이걸 거대한 크기로 만들 거예요. 먼저 원본을 살펴보죠. 포장지를 까볼게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초콜릿 바처럼 보여요. 안을 보죠. 자, 겉은 밀크 초콜릿이고 다음은 캐러멜과 땅콩층이고 마지막 층은 땅콩 버터를 곁들인 코코아 아이스크림이네요. 먹어볼게요. 예, 굉장한 조합이네요. 아이스크림부터 시작하죠. 공장에서는 종종 분유를 사용해요. 우리도 똑같이 할 거예요. 냄비로 모아서 저울에서 적정한 양을 측정해요. (3.5kg이) 필요해요. 첫 번째 대야에 분유를 붓고 두 번째 대야에 3.5kg을 더 부어주세요. 여기에 아이스크림 색을 원본처럼 되도록 코코아도 좀 넣어줘요. 설탕도 필요해요. 이것도 무게를 재야 돼요. 설탕은 4.5kg이어야 해요. 첫 번째 대야에 붓고 같은 양의 설탕을 측정해서 두 번째 대야에 부어주세요. 이제 엄청 많은 물이 필요해요. 70ml요. 더 쉽게 섞으려면 먼저 물의 절반을 붓고 건조 분말과 물을 막대기로 섞어주세요. 차가운 코코아처럼 될 때까지요. 두 번째 대야도 똑같이 해주세요. 모두 잘 섞였으면 남은 물을 부어주세요. 혼합물의 지방 함량을 높이려면 33%의 유지크림을 첨가해주세요. 이제 잔탄과 구화검이 필요해요. 좋은 아이스크림을 위해 혼합물을 훨씬 걸쭉하게 만들 거예요. 각 분말 115g을 측정해서 섞어주고
껌을 믹서로 혼합하면서 점차적으로 부어주세요. 이 분말은 뭉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섞어줘야 돼요. 모든 것이 잘 돼간다면 걸쭉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첫 번째 대야가 다 됐네요. 두 번째 대야로 넘어가요. 여기도 잔탄 구화검을 첨가해요. (20분) 동안 섞어주니 걸쭉해졌네요. 아이스크림을 냉동실로 보낼 시간이네요. 하루 종일 여기에 둬요. 셋째 날에는 땅콩이 많이 필요해요. 여기 50kg요. 껍질이 벗겨진 땅콩이지만 날 것이에요. 그래서 구워줄 거예요. 가마솥에 거의 가득 붓고 불을 켜주세요. 이제 땅콩이 고르게 구워지도록 계속 저어주세요. (30분) 정도 구우니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네요. 일부 콩은 심지어 그을렸어요. 첫 번째 양이 확실히 준비됐어요. 냄비에 부어주세요. 완료. 그리고 생땅콩으로 다시 가마솥을 채우고 볶아주세요. 자, 50kg을 모두 구웠어요. 아이스크림에는 땅콩 버터가 들어있지요. 그래서 콘칭기에 볶은 땅콩을 쏟아줘요. 돌맷돌이 점차적으로 땅콩을 갈고 방출된 기름으로 인해 가루가 젖어요. 좀 더 넣어주세요. 콘칭기가 땅콩을 2시간 정도 갈아주면 땅콩 버터가 완성. 달게 만들기 위해 옥수수 시럽을 넣고 이상적으로 매끄러운 땅콩 버터를 그릇에 부어주세요. 총 3번 돌렸네요. 그릇이 가득 찼어요. 아이스크림으로 가져가요. 하루 종일 겨우 살얼음 낀 걸 볼 수 있죠. 땅콩 버터를 절반씩 각 대야에 붓고 믹서로 아이스크림과 섞어주세요. 그건 그렇고 기포도 함께 섞어줄 거예요. 덕분에 아이스크림이 더 풍요로워져요. 동결 상태로 냅둬요. 그동안 거대한 스니커즈 아이스크림 틀을 준비해요. 내벽에 기름을 붓고 즉시 발라주세요. 그럼 양피지가 벽에 잘 접착되고 주름이 거의 없어져요. 양피지를 잘 다듬어주세요. 벽을 올리고 양피지를 테이프로 고정해주세요.
첫 번째 벽 완성. 마찬가지로 나머지도 똑같이 해주세요. 바닥에 랩을 감싼 합판을 놓고 벽도 세우고 틀을 닫아주세요. 다 됐어요. 밀크 초콜릿의 첫 번째 양, 즉 10kg을 녹일 때예요. 초콜릿이 고르게 녹도록 주기적으로 저어주세요. 한 시간 후면 완료! 스텐바트를 꺼내서 모든 초콜릿을 틀 바닥에 부어주세요. 스텐바트에 남아있는 초콜릿을 꼭 긁어내주세요. 최소 1kg의 초콜릿이 더 남아있어요. 그리고 넓은 주걱으로 바닥에 초콜릿을 펴발라주세요. 다음날 초콜릿도 굽고 아이스크림도 얼었으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저어줘야 기포가 더 풍성해져요. 다 됐어요. 양식이 아직 비어있고 가벼우니 냉동실로 미리 옮겨요. 아이스크림을 떠서 트레에 담아주세요. 아이스크림 층을 고르게 펴고 냉동실 문을 닫아주세요. 캐러멜의 경우 미리 냄비에 우유 8리터를 붓고 스토브에 올려 약불로 가열해주세요. 이제 7.5kg의 옥수수 시럽을 큰 냄비에 짜내야 돼요. 버너에 냄비를 놓고 설탕 30kg을 부어요. (4리터의) 물을 위에 붓고 모든 설탕이 젖도록 섞어주세요. 됐어요. 버너를 켜고 팬 뚜껑을 덮어 더 빨리 가열되게 해주세요. 캐러멜이 끓으면 뚜껑을 열고 온도계를 설치해주세요. 카라멜을 144도까지 끓여요. 이제 많은 버터가 필요해요. 까보죠. 이 덩어리는 5kg이에요. 우리는 4200g이 필요하므로 초가분을 잘라내고 필요한 양을 큰 큐브로 잘라서 캐러멜에 넣어주세요.
이제 버터를 캐러멜과 혼합해주세요. (8리터의) 뜨거운 우유를 붓고 캐러멜과 섞어주세요. 캐러멜이 완성됐어요. 다른 냄비에 반을 따라내고 볶은 땅콩을 모두 부어주세요. 캐러멜이 땅콩과 모두 섞이도록 막대기로 저어주세요. 다 됐어요. 냉동실로 가져가서 손으로 덩어리를 큰 틀로 옮겨주세요. 첫 번째 냄비가 다 비었네요. 두 번째 냄비를 가져와서 캐러멜과 견과류로 틀을 계속 채워주세요. 캐러멜을 잘 펴주세요. 모든 것을 밤새 완전히 얼려주세요. 다음날 틀을 꺼내주세요. 열어보죠. 더 이상 나무벽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제거하고 틀을 다시 닫아주세요. 밀크 초콜릿을 푸드워머에 붓고 녹여주세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묽은 초콜릿이 필요하므로 기름 한 컵을 붓고 섞어주세요. 이제 원하는 초콜릿이 됐네요. 부어주세요. 먼저 나무벽을 제거한 후 생긴 공간을 채워주세요. 초콜릿을 더 녹여서 그냥 위에 부어주세요. 표면 전체에 발라주고
굳을 때까지 기다려요. 드디어 틀을 열 시간? 거대한 스니커즈 아이스크림이 완성!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바 중 가장 무거운 바 중 하나예요. 무게는 200kg에 달하고 만드는데 5일이 걸렸어요. 잘라서 내부를 살펴보죠.